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5주차 1차시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소년 지도, 청소년 지도의 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자율 참여.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죠?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의 수련거리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어서 자, 심성 개발 원리라는 게 있다.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짜 나, 심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의 중요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또, 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생생한 인간관계,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심성 개발의 지도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긍정적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를 초점을 가지고서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원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뭘 키워줘요?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을 키워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우리는 생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킬이죠. 스킬.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친구도 사귀고, 그죠? 학업도 수행하고, 또, 선생님이나, 그죠? 어른도 대하고, 아래 동생들도 대하고, 여러 면에서 사실은, 생활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그죠?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을 익혀 두어야, 그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정책론이나 이런 거에 보면 대안 혹은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비교 분석할 때 정책론에서 조금 나오는 내용이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 모형이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합리 모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과가 같다면 비용이나 노력이 그래도 제일 덜 드는 거, 그죠? 내가 가진 자원이 딱 정해져 있다면 여러 문제 해결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이런 걸 고르는 것이 합리적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다 고민해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바로 점증 모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점증 모형은 일단 과거에 이제 해왔던 방식이라든가 일단 아주 지금에 개선할 수 있는 조금의 내용들을 일부 정도, 그죠? 일부, 그죠? 수정이나 개선을 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점진적인 수정 보완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그러니까
완벽한 합리모형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죠?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한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해보고 나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혼합 모형이 되겠고, 여러분 정책론에서 기억나요? 에치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는 합리 모형에 따르고 구체적인 미시적인 어떤 특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보면서 수정 보완하면 된다. 점증 모형을 따르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혼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 원리하고 있어요. 이 중에 문제 해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모형, 합리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 체험 학습의 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는 학교 교육이나 교사의 지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교사 중심 또 교실 중심에서 벗어나서 현장 위주의 체험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련 터전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쉽게 말해서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여러 가지 그죠? 수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수련 터전에서 현장에서 그죠?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현장 학습 내지는 체험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장점이 학습자의 독특성과 창의성이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창의성이 발현되고 학습자 저마다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본다면 현장 체험 학습의 특징입니다.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흥미도가 떨어지면 집중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생한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폭넓은 경험이 가능하다. 그죠? 교과서라든가 이론 중심으로 느낄 수 없는 태도라든가 행동, 양식, 스타일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 교과목 이런 걸로 우리가 배웠던 어떤 문제나 내용들을 실제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배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배우는 것은 그죠? 암기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죠. 실천하려고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도덕적 삶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배움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실천하는 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학교에서 말로는 강조하고 이념에는 녹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적이나, 그죠? 성적, 그죠? 입시 위주의 교육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지도, 그 중에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요, 청소년이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죠? 좀 함께 해보는 것도 현장 체험 학습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특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죠? 욕구를 충족.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발이 어디를 기반하고 있어요? 청소년 욕구에 기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소년 발달 특성에 따르는 그래서 뭐 초딩이냐 중딩이냐 고딩이냐에 따라서 또 욕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나 사전조사를 통해 청소년 욕구를 측정하고 그걸 충족시켜 주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적 절차죠.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나중에 청소년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어떤 목적 내지는 굉장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기능. 또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 서로 상호작용이 좀 촉진되고요. 아주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게 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이런 면에서 필요하고 또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좀 뭐 필요성, 기능, 여기 중요성 이렇게 좀 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합격 비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꼭 외워서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답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 비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이러한 종류의 혹시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논리적으로 그죠? 연결이 돼서요. 이 면접위원 입장에서 수긍이 가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또 왜 중요하냐?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에 뭔가 매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가지고 청소년에게 다가가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기관에서 보통 수행을 하잖아요. 그 기관의 수준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측정해 볼 수 있는 수단이에요. 아주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라고 한다면 인기가 있고, 그죠? 아주 오랜 동안 청소년들에게 계속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봐도 이 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그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을 하겠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다랗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 청소년 육성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이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앞에서 나왔잖아요. 해보고 싶은, 그죠? 해보고 싶은, 청소년 프로그램 뭐가 있느냐, 내지는, 그죠? 여러분이 이제 특정 어떠한 걸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그죠?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나 그죠? 어떤 흐름을 알고 그것을 적절히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욕구나 필요, 요구를 잘 충족,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그죠? 좀 더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고 현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개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만들 때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학교 교육의 교사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학교 교사는 교과서, 교육과정을 교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편찬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죠? 물론 그 안에 교사도 포함이 되지요. 위원으로서. 하지만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직접적 참여가 훨씬 커요. 그죠? 자, 양질의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청소년의 성장 또 청소년 단체나 기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어떤 절차나 어떤 걸 중점을 두고 개발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이 활용을 적절히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런 비교 질문이 조금 있어 왔어요. 예컨대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표를 한번 차분히 보신다면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예.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개발의 기본 단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청소년 기관에서 개발을 합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 그죠? 이게 지도자가 개발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그죠? 그런데 교육과정은요. 교육부와 교육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교사가 그죠? 중심이 되긴 좀 어려워요. 자, 개발 수준 역시 이어지죠. 기관이나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근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 그죠? 개발 목적,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는 건데 이 교육과정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건 비슷해요. 개발의 근원, 청소년 및 기관의 요구이고요. 이 교육 과정은 좀 학문의 구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죠? 교과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영 체계, 자발적, 독자, 청소년 단체 기관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은 엄격한 행정과 관리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죠. 지도자는 개발자이자 프로그램을 잘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로 좀 국한된다. 그죠? 개발 양상, 단기적이고 역동적인 거에 비해서 교육 과정은 매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죠? 상당히 오랜 기간 학생 청소년들이 적용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그죠? 참고로 과거에는 청소년 육성하고요. 학교 교육, 이게 또 어떻게 그죠?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대개 비교를 뭐예요? 학교 교육이나 학교 교육 과정과 청소년 육성 내지는 청소년 지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뭐가 다른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한번 미리 준비를 좀 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라는 게 우리 교육학에서도 그죠? 교육학에서도 이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는데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제시하죠. 실증주의와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증주의는 그죠? 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는 청소년을 지도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선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죠? 우리의 청소년 지도나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기량이라든가 뭐 품성이랄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외부 세계에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외부 세계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입력을 시킬 진리가 내용이 지식이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것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학생 넣어줄 거냐, 입력시켜 줄 거냐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라든지 의도된 행동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타일러라는 학자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청소년에게 전달할지 이 방법 있잖아요. 요 하우에 있어서 수단 결과 모델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쪼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조금 뭐 재미난 예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땅을 파야 돼요. 땅을 삽질을 해야 됩니다. 삽질을 그죠? 그랬을 때 그죠? 한 시간에 몇 번 정도 삽질을 하는 것이 그죠? 열심히 여러분이 처음에 막 열심히 한다 그래도 지쳐갖고 이제 나중에 한 시간까지 삽질을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삽질은 몇십 초 간격으로 했을 때 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삽질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수단을 갖다가 찾아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실증주의가 되겠죠. 반면에 구성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그죠? 청소년이 실제 참여해 보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전개해 보면서 실행해 보면서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다. 딱 정해진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사람마다 똑같은 내용을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이는 게 이해하는 게 저마다 다를 수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그죠? 만들어내는 거다. 자, 그리고 이 구성주의는 또한 이 실증주의를 비판한 거죠. 이 실증주의 일부의 그 대단하다고 하는 학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권위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아주 대단하다,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건 참여 청소년마다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 느껴질 수 있다, 그죠? 과정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모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는 기획, 설계, 그리고 실행, 평가 사이에 마케팅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 평가라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평가할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기획, 설계, 그 다음에 만들어서 실행, 평가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널리 알릴까, 그죠? 이런 시장을 나가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요, 또한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형적 모형과 비선형적 모형입니다. 선형적 모형은 앞서 실증주의냐 구성주의냐 좀 비슷한데요. 프로그램 개발의 아주 일반적인 모형, 전통적인 모형인데 단선적 과정입니다. 딱 절차가 정해져 있고 요 순서대로 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인, 선,
그러니까 요구 분석을 먼저 하고 목적, 목표를 잡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내용을 잡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얻은 다음에 마케팅 홍보하고 실행한다.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그대로 이행, 예, 그 준수해 나가는 것이 선형적 모형입니다. 그런데 비선형적 모형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뭐 이제 청소년 분야에 진출을 하셔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10년 이상, 그죠? 뭐 예를 들면 10년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경력을 가진 이제 나름의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꼭 이 순서대로 지켜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식간에 지금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막 직감되고, 왜냐하면 계속 지도를 해왔잖아요.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각 단계가 계속적이고, 그죠? 순환된다, 계속, 그죠? 그냥 선 하나가 아니라 피드백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 또 개발자의 융통성도 발휘가 많이 되고, 경험 많고 숙련된 개발자는 이 비선형적 모형을 통해 순식간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낼 수 있죠. 이 비슷한 구분으로 통합적 접근이냐 비통합적 접근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상식이기도 한데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는 것은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이 기획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표라든가 어떤 단위 프로그램의 계획이 나와요. 플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라든가 여러분 뭐 기관 단체에서 기획부는 있어도 계획부서는 없어. 기획부라는 거는 있어도, 그죠? 자, 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계속 동적인 겁니다. 지속적, 연속적. 기획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목표지향적이면서 기획을 통해서 학습,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절차에서 꼭 먼저 보통 등장하는 것이 요구 분석이잖아요. 요구 분석. 여기서 말하는 요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청소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가 있다는 거죠. 바라는. 자, 이 사이에 갭, 그죠? 이 차이를 바로 요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필요, 니즈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했으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좀 행동의 변화를 나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바라는 상태가 지금 청소년들의 현재의 어떤 상태 모습이 있겠죠. 요 간극 사이의 차이를 요구라고 합니다. 요거를 잘 파악해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구 분석의 방법은 바로 설문지를 돌려봅니다. 서베이 한다 그러죠. 설문지를 돌려서 아주 간단한 뭐 기술 통계만 내려도 빈도 분석 같은 걸 해도 더 많이 원하는 것들을 손쉽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면접할 수도 있겠고요. 청소년들을 관찰 법도 가능합니다. 자, 토의 해볼 수도 있겠고, 여기 좀 중요한 거 하나, 델파이 방법이라고 해서 델파이법, 델파이 기법, 델파이 메소드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청소년들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에게 그죠? 수차례
어떤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그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또 다시 보내드리고 또 답하시면은 어때? 이걸 또 잘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이렇게 수차례 해서 전문가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런 사실 대기업의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 어떤 상품을 낼 것인가, 소비자의 어떤 미래의 선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때 모든 소비자한테 다 설문지를 돌린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 이거 그 소비자를 우리 청소년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에게 처음에 물어봐서 답변을 이만큼 얻어내요. 이걸 잘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통된 동의하는 부분을 또 잡아내고 다시 또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는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럴싸한 진짜로 청소년들의 요구일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포커스 그룹 이라는 건데 초점 집단 기법이네. 청소년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으지 못하니까요. 그죠? 딱 그래도 집중해서 이 청소년들한테 좀 얻어내자 하는 방법이 포커스 그룹,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정적 사건 분석이라는 것은 이 의미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단초, 어떤 그 뭔가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사람들한테 얻어내는 겁니다. 얻어내는 거예요. 예컨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교사라든지 그죠? 그죠? 뭐 부모라든지 청지사라든지 그래서 실제 많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지도해보고 가르쳐보고 뭐 이런 분들한테 요즘 청소년들이 뭘 원하든가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용어는 좀 어색하죠? 근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델파이 기억해 두시고 결정적 사건 분석 기억하시고 서베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할 거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사실 자동적으로 일단은 요구 분석을 할 것입니다.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요구를 파악해내고 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서 그죠? 이렇게 절차를 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1차 시때는 혹시라도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 보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개발을 하시다 보면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문장 기술 자체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목적에 점점 가까워지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 요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가시적이어서요. 진짜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달성 여부, 측정 가능성,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죠? 구체적이고, 그죠?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지향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달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는 수치화를 많이 시키라고 합니다. 특히 기업의 영역에서는 목표는 다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그죠? 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주차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2차 시부터 또 프로그램 내용 선정, 조직 원리 여기서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